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천고마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천 높을고 말마 살찔비 그래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이 썩 좋은 계절임을 말한 그래요. 여기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유래를 잠깐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을은 좋은 계절임을 나타내는 흔히 쓰는 말이나 원래는 중국의 흉노족이 침입하여 경계를 하고자 하는 나온 말이다. 은나라 때부터 중국은 북방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흉노족이 거의 2000년 동안 중국의 각 왕조나 백성들에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기병이 강했고 그의 기동력을 10분 발휘하여 바람같이 국경을 넘어들어와 중국의 북방 일대를 휘저으며 약탈, 자행을 했다. 그래서 북방의 변경의 그 중국인들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 되면 언제 흉노의 침입이 있을지 몰라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전전긍긍했다라는 것은 무섭고 떨고 움츠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보면은요, 지금 이거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지금 여기 흉노족이 여기 살고 있는 이 흉노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중국 우위 쪽에, 맨 우위 쪽에 있는 그 흉노족인데요. 그 흉노족은 추워요. 춥고 높은 산간지대이고, 약간은 이제 풀이 자라고 있긴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양을 키우거나 또는 말을 키우거나 뭐 이렇게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막 그런 많은 양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춥고 배고프죠. 네, 그래서 그 흉노족이 이제 춥고 배고프니까 그 해결책을 자체 내 땅에서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밖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밖에서 해결하는데 이 밑에가 이제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는 이제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계절 중에 제일로 곡식이 많고 수확하는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벼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조라든지 콩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먹을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거, 이런 게, 그러니까 먹을 게 가장 많을 때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흉노족도 가을에 침투합니다. 가을에. 다른 때는 침투 안 하고요. 가을에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침투를 하는데, 이제 이 거리가 멀죠. 머니까 이게, 그때 당시 이동수단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멀리서 가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역할이 가장 큰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가을 때쯤 되면은 말을 많이 먹여가지고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말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천고, 하늘은 높다라는 것은 가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말을 살찌운다는 것은 바로 그때 흉노족이 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 가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뺏어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을 튼튼하게 잘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살찌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가을에 살찌워가지고 이렇게 침투를 해서 여기에 많은 곡식들을 빼앗아 강탈해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려 그거를 2000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예.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뺏어가겠어요? 그냥 막 무기, 칼 같은 거 안 주면 막 찔러 죽이고 하기 때문에 무서웠겠죠. 덜덜덜 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뺏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그 천고마비,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늘천. 자, 하늘천은 7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지평선으로 한정되어 아득히 넓고 높은 시계의 공간. 시계라는 것은 볼 시자, 경계, 경자, 금다. 그래서 보는 그 범위, 보여지는 그 눈으로 보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 보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자성 해석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하늘이에요. 맨 하늘. 하나 일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큰 대자죠. 큰 대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크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크다 그래서 하늘천이에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일자가 하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일자가 있죠. 하나일자예요. 이거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나타내요. 자, 근데 하늘을 나타내기도 하고, 땅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일자,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 모양, 수평선, 지평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일자로 썼어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이자가 또 있죠. 두이자가 있습니다. 두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늘,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을 의미하는 땅. 그래요. 그래서 두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석삼자가 있죠. 석삼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이건 땅이죠. 그 다음에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래서 석삼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일자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하늘도 나타내고, 땅도 나타내고, 사람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일자 모양 같은 것도 나타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 땅, 이게 석삼자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큰 대자. 큰 대자는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다라는 것은 높고 옆에가 넓고 그래야죠.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단은 높아야 되니까 서 있어야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는 안 되잖아요.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높으니까 제일 높은 게요. 그 다음에 옆에 넓게 하려면, 표현하려면 양팔을 쭉 펴고 가지도 양팔을 옆으로 쫙 펴야죠. 그래야 넓어지고 서 있어야 높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으로 크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그 한자로 한 겁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죠. 양 다리를 쭉 벌리고요. 그 다음에 양팔을 또 넓게 펴야죠. 그러죠. 그래야만이 크다라는 걸 모양을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발을 이렇게 벌고 서서 양발을 벌리고 양팔을 이빨 벌리는 그런 상태의 모양을, 이게 바로 뭐예요? 큰 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으로서 크게 표현하는 것을 그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 큰 대자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높을 꽃자. 자, 높을 꽃자는 6급에 있습니다. 6급에 있고요. 높다라는 것은 위로 향하여 길게 솟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국어사전 의미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맨 위에 요게요, 대지의 머리입니다. 대지의 머리인데 이게 지붕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붕. 또는 높다 그런 뜻이죠. 높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자인데 입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입 기능 역할을 전부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공간이라든지 범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 이런 모양 형태를 나타내고 요것도 공간을 나타내죠. 공간. 그래요. 자, 그래서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한자는 옛날에 어떤 그 상황 배경을 나타내는 것인데, 건물이 옛날에는 엄청 높았던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집이 뭐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은 게 바로 성이에요, 성. 성에 그 보면 문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요거 보면은 장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원에 화성에 있는 그 장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성, 우리 남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동대문, 남대문, 그런 거, 동문, 서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옛날에는 가장 제일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는 지붕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붕 모양 이렇게 돼 있죠. 지붕 모양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공간이, 또 입구가 있죠. 공간 입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성의 문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또 볼꽃자의 바로 그
그 모양을 나타내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을 꽃자.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높을 꽃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이제 모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높다, 그런 뜻이, 높을 꽃자니까요. 높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칠복자입니다. 칠복자예요. 예, 칠복자. 칠복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칠복자는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또, 이렇게도 써요.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 밑에는 다 또우자, 또우자가 들어갔죠. 이게 또우자라는 것은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주먹을 폈다가, 손을 폈다가, 쥐었다가 그런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요거는 핀 거고, 요거는 쥔 거고, 그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한다, 그런, 또우자예요. 또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손을 의미한 것이죠. 이게 손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막대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나 뭐 어떤 그 무기라든지 뭐 어떤 그 도구라든지 이런 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쥐고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 때, 그 전쟁 때 보면은 크고 높이 그냥 크고 있는 그 북이 있죠, 북. 북을 갖다가 이게 막대기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치죠, 막대기로. 그죠? 막대기로 이렇게 치잖아요. 지금 이 병사가 지금 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을 꽃자는 이게 지금 높이 있는 어떤 물건을 여기 손에 막대기를 들고 때린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을 이렇게 때리니까 이게 두드릴 고입니다. 고자예요. 예,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예, 두드릴 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지금 요거에 보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높을 꽃자입니다. 높을 꽃자의 이 안에 이 입구자를 생략한 거죠.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집가자예요. 돼지시자인데, 이제 집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높을 꽃자와 집가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그 집안에 높다,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호자인데요. 이 호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혜롭고 또 용기가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풍미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지혜나 용기가 뛰어나고 풍미가 높은 사람을 호걸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걸 호자입니다. 이건 3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선비답고 좀 많은 지식을 쌓고 책을 펴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좀 풍미가 높고 지혜롭고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예. 자, 이런 분들을 호걸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높을 꽃자예요. 그런 게 높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달월인데 고기육에 해당됩니다. 고기육. 그래서 여기는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이렇게 우리가 삶아보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기름고자입니다. 기름고. 여기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높을 꽃자입니다. 그래서 높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털모자입니다. 털모자. 예,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겨울에 이게 짐승 추우면은 이게 이제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는 털을 세우지는 않아요. 털을 세우지를 않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이게 털을 막 높이 세웁니다. 높이 세워요. 그래서 털을 높게 세운다 그럴 때, 겨울에 추울 때, 잠잘 때 짐승들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잡는 거 보면은, 여러분은 혹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밖에서 이 짐승들이, 털 있는 짐승들이 잘 때는 털을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잡니다. 예, 높게 세워서 잡니다. 그래서 털을 높게 세운다 해서 털모자예요. 죄송합니다. 털호자입니다. 예. 털호자. 예, 이거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야, 그 다음에, 이건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벼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논에서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벼가 수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볏짚 가지고 또 뭐 새끼도 꾸고 또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도 만들고 볏짚으로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벼화자를 썼어요. 예, 곡식 같은 것도 벼화자로 쓰는 거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벼를 다 이제 수확하고 난 그 볏짚을 높이 어떻게 얹은다 그러니까 높은 데다가 볏짚을 이용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높을 꽃자니까요. 이게 볏짚을 높은 곳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지붕, 우리 초가지붕이 있잖아. 초가지붕. 옛날에 지금 민속촌에 가보면 초가집 있죠. 그 위에 지붕을 짓는 게 볏짚이에요. 예, 볏짚으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예. 그 볏짚, 그래서 이게 초가집을 높은 곳에 초가집에 이게 볏짚으로 이렇게 씌운다. 그래서 여기는 볏짚고예요. 볏짚고자입니다. 예, 이거는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 그 다음에 이거는 높다 그런 뜻이 있죠. 높을 꽃자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이게 자라면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도 있죠. 근데 나무가 대부분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높이 자랐다가 수명이 다 되면. 물론 부러뜨려져서 죽거나 아니면 말라서 죽죠. 그래서 대부분 말라서 죽습니다. 말라서. 이게 말을 고자입니다. 이게 말을 고자예요. 나무가 높게 자라서 수명이 닿으면 말라서 죽는다. 그래서 말을 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해일자입니다. 해일자고요. 그 다음에 요건 높을 꿈이니까 높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해가 높이 떠서 이렇게 해가 높이 떠서 지금 해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밝지요.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자, 해가 높게 떠서 지금 해가 높이 떠서 지금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두워요, 밝아요? 밝잖아. 이게 밝을 고자입니다. 예. 밝을 고자예요. 예, 그래요. 좋아요. 자, 좀 더 볼까요? 말맞자. 말맞자는 중마고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말맞자는 5급에 있어요. 그 말은 구어사전 오면 보면까요. 말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맞자는 말 그대로를 그렸는데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말맞자로 썼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말 모양을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 모양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이 있죠. 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죠? 다리가 4개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짐승의 다리를 또 이렇게 4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세조자도 다리를 또 이렇게 4개로 표현하죠. 그래서 불화변도 이렇게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의 다리를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지금 눈하고 입하고 이거를 간격을 좀 넓히고 요거를 세웁니다. 네, 세워요.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글자를 해야 되니까 글자화해야 돼.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의 모습을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좀 이 간격을 좀 넓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눈,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이게 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잠깐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송해요. 작가 그랬어.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세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요렇게 세웠어요. 세웠어요. 좋아요. 세웠습니다. 자, 세워가지고 요걸 갖다가 또 요렇게 180도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렸던 거 지우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맞자잖아요. 말맞자. 자,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요거를 180도로 돌리는 것이 말맞자다. 그래서 말 그대로를 그려서 약간 변형한 것이 말맞자다. 그런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살집이. 살찔비는 3급에 있습니다. 살찌다라는 것은 몸에 살이 많아지다, 그런 구구사전 의미는 그래요. 그럼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한자상 의미는 요게 지금 달월변인데 고기육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고기육에 해당이 됩니다. 고기니까 사람 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 신체 일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뭐 육류 종류 모든 뭐 또 생선 종류 같은 고기 종류도 전부 다 고기육변을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뱀파입니다. 뱀파자예요. 네, 뱀파자입니다. 근데 뱀파자인데요. 이게 뱀에 또 어떤 뱀을 말하냐면 이 뱀 코브라를 의미하는 코브라를 의미해요. 코브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뱀이 지금 이게 몸에 또아리를 틀었어요. 또아리를 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브라 이제 이게 몸이 이렇게 이제 우회가 이렇게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이 이제 목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목 있는 부분을 넓게 펴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이게 그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입과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모습을 지금 요 모습으로 친 거예요. 요 모습을 이렇게 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 모양,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여기에 머리하고 입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요거는 뱀 몸과 꼬리를 이렇게 이제 휘어 감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나타내는, 코브라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뱀파. 코브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요 목 부분이 이렇게 타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코브라 이렇게 좀 화나면 경계부 할 때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쫙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원형 식으로 쫙 이렇게 펴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동물은 살아있다 보면 쫙 목 부분을 이렇게 펴니다. 진짜로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래요. 자,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서 타원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원형 모양을 다 썼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고기육변이니까 우리 사람 몸도 나타낸다고 했죠. 사람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몸이 뱀, 코브라 모양처럼 타원형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분이 지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머리는 이게 삭제를 왜냐하면은 그 초상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싹 여기를 저기 하고 몸만 이렇게 지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 부분이 볼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원형 형식으로 돼 있죠.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살이 쪄가지고. 예, 그런 모양, 타원형 모양처럼 된 겁니다. 뱀이 이렇게 지금 이거 목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양 형식으로 됐다. 그러니까 몸이 코브라가 이렇게 하는 그 타원형 모양처럼 살이 쪘다. 그래서 살찔 비자예요. 이게 3급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증거를 확실히 제시를 하면은 타원형처럼 된 거, 이게 코브라 모양의 그 목에 이렇게 되는 그 타원형 모양처럼 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손숫자입니다. 손숫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이게 손으로 타원형처럼 이렇게 우리 그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포옹할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옹할 때 이게 타원형으로 손을 잡는다 그래서 잡을 파자입니다, 이거는. 잡을 파.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손으로. 남자가 여자 몸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3급에 있어요. 잡을 파자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파초입니다. 파초 잎이에요. 파초 잎. 여러분, 파초 잎 봤죠? 파초 잎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돼 있어요. 파초 잎이. 그래서 파초는 풀과에 해당되게 초두변을 쓴 겁니다. 초두변을 쓰고요. 이거는 타원형이에요. 뱀파자인데 타원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원형. 예, 그래요. 이게 풀이 잎이 타원형처럼 된 게 파초예요. 이게 파초파입니다. 파초파예요. 1급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타원형을 뱀파인데 타원형을 의미해요. 타원형. 자, 요거는 구수록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쌍옥각입니다. 쌍옥각. 구수록자가 두 개 있는 거 쌍옥각자죠. 쌍옥이라는 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비파입니다. 이게 비파예요, 여러분. 비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비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타원형처럼 생겼잖아요. 이 비파 모양. 이게 파예요. 예,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처럼 타원형이 됐고요. 여기 쌍옥과 구슬옥자를 두 개를 써주는 것은 뭐냐면 이 비파가 그 음이 그 옥소리처럼 맑아요. 예, 비파가 그렇습니다. 탁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옥소리처럼 띵띵띵 뭐 이렇게 높으면서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쌍옥각을 쓰는 이유는 비파 소리가 옥소리처럼 맑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쌍옥각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파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됐기 때문에 뱀파자를 쓴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손톱조예요. 손톱조. 그 다음에 요것도 타원형을 뜻합니다. 타원형이에요. 이게 손톱으로 우리가 막 어디 긁을 때, 어디 몸을 막 긁을 때 막 긁어대면 거기가 그냥 그 빨갛게 이렇게 오르잖아요. 색깔이. 솟아오르면서 부어오르죠. 그러면 그 모양이 긁을 때 그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긁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긁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나만 이렇게 긁는 게 아니고, 네 개가 그냥, 4개, 5개가 싹싹싹 긁으면은 어떻게 돼요? 넓어지잖아요. 그 모양이 길게 이제 막 긁으니까 이게 타원형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긁을 파자입니다. 긁을 파.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이게 수건건은 천을 의미해요. 수건 모양처럼 길고 넓고 그런 그 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요것도 타원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타원형. 그러면 뱀파자인데 타원형이죠. 타원형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여인들이 지금 위에다가 옷을 한복을 입고 이제 어디 외출할 때 위에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쓰개라고 합니다. 쓰개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쓰개파예요. 이거는. 한자가 쓰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옷을 이렇게 지금 타원형처럼 둘른 거죠. 이렇게 둘렀잖아요. 타원형처럼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쓰개라고 한다. 그래서 쓰개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이것도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나무의 열매인데 이게 비파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비파나무 파자입니다. 비파나무 파자예요. 그게 비파나무 열매가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안 봤으면 비파나무 열매 딱 쳐봐요. 그러면은 타원형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비파나무 파자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서 또 많이 한자를 쉽게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